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 랜드로버 디펜더 130 아웃바운드입니다. 굉장히 이름이 길죠. 그만큼 정말 특별한 녀석이기도 한데 솔직히 디펜더 130 아웃바운드 나온 지 1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장에서 그리고 도로 위에서 잘 마주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희소성 있고 매력 있는 녀석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특장점을 보일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간단한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펜더 이제 시장에 나온 지도 꽤 됐고 그만큼 익숙한 모습이죠. 시승기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아웃바운드만의 특징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첫인상의 특징은 이 보닛에서 나타납니다. 무광 형식의 굉장히 두툼하게 큼직한 데칼을 붙여 넣었고요. 130이라는 배지까지도 표시해 놓았죠. 그리고 이 아웃바운드의 핵심은 바로 옆모습인데요. 우선은 실 타이어 조합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올터레인 타이어 굉장히 두툼하면서도 오프로드, 온로드 성향을 적절히 조율한, 그러면서도 디자인도 정말 훌륭하죠. 아웃바운드만의 특별한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유광 블랙의 휠도 정말 듬직해 보이고 멋스럽습니다. 팬더 도 상당히 부풀려 놓았어요. 그래서인지 조금 더 남자다운 매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디펜더의 장식이라든지 요 위쪽에 조금 더 이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해내는 곳곳의 포인트들 여전히 이어갑니다. 아래쪽에는 유광 블랙을 상당히 깊게 둘렀고요. 도어를 딱 열었을 때 이렇게 보이시죠? 도어를 열고 닫을 때 전자식 사이드 스텝도 탑재를 해 놓았어요. 상당히 멋있는 구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시승차, 이 녀석은 굉장히 다양한 액세서리도 많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큼직한 수납함을 비롯해서 이 위쪽에 루프렉도 정말 단단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운전석 쪽으로 가보면 사다리도 위치해져 있죠. 이거 그냥 플라스틱 박스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정말 견고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차를 사면 이렇게 열쇠를 주거든요. 이 열쇠를 이용해서 딱 까보면 이렇게 아웃도어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닫을 때는 그냥 한번 밀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면 딸깍하고 닫히게 되죠. 그리고 디펜더 130만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부분, 바로 이 뒤쪽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2열 도어 그리고 트렁크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무척이나 길게 형성이 되어져 있죠. 디펜더 110과 비교하면 휠 베이스는 3m 살짝 넘어가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뒤쪽의 길이를 무려 34cm나 110 대비 더 늘려놓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사이즈를 자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디펜더 130 같은 경우는 2+3+3, 즉 8인승의 3열이 마련이 되어져 있지만,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온전히 전부 다 트렁크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리창이 없어요. 전부 다 차체 컬러, 반대쪽도 똑같이 마감이 되어져 있고요. 정말 특별함을 더하는 모델이죠. 이쯤 되면 차명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디펜더 90, 110, 130이 무슨 뜻일까?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해요. 디펜더 90인치, 110인치, 130인치 이렇게 길이를 나타내는 하나의 포지션이었는데, 지금은 90, 110, 130 정확히 그 인치 수대로 가지는 않고요. 조금 더 차의 크기를 나타내는 정도의 등급적인 요소로 네이밍을 붙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90은 투도어, 110과 130은 포도어이지만 130 같은 경우는 좀 더 길이를 늘린 녀석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뒤태는 여전히 디펜더다운 매력을 잘 보여줍니다. 아주 매끈하게 처리한 이 테일램프를 비롯해서 연결고리도 양쪽에 한 개씩 듬직하게 위치해져 있고, 요 타이어 역시나 올터레인 아주 멋있는 디자인 패턴과 함께 아웃바운드만의 특징을 부각하죠. 디펜더 130 아웃바운드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 구성도 이제는 익숙한 디펜더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무언가 특별하게 특장점을 내세우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이 차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손에 집을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간 건축물에 일부러 노출시키는 인더스트리얼 구조를 채택한 점도 마음에 들고, 특히 오프로드 주행에 특화된 녀석이다 보니까 이렇게 흔들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만큼 여러 가지 잡을 곳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아주 디테일적인 요소, 디자인적으로 너무 잘 표현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센터 패시아 이렇게 딱 잡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양 끝에도 세로 형태로 이렇게 잡는 느낌, 그리고 센터 터널도 브릿지 형태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급할 때 이렇게 잡을 수 있게끔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조금 더 기능적인 요소를 많이 해내는 게 디펜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볼트 너트의 형상이라든지 차체 도장면을 실내까지 그대로 노출시켜서 이어져 오는 아주 감각
감각적인 디자인 포인트도 너무나 만족스럽죠. 디지털 요소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아주 큼직한 계기판을 비롯해서 이 센터페시아 모니터 PB 프로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져 있어요. 랜드로버 계열이 특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포테인먼트 기능인데 그래픽 구성이라든지 두 번의 터치만으로도 기능의 90% 이상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하지만 크기 자체가 요즘 차들에 비해서는 솔직히 엄청 크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이즈가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버튼을 비롯해서 변속 레버도 클래식하게 위치해져 있죠. 요즘 차들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구성이지만 이게 단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은 오프로드 주행에 특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처음 가보는 길을 운전하면서 즉각 누르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지금의 이 물리버튼 구성이 이 차는 적합한 것이죠. 심지어 버튼의 느낌이나 누르고 돌렸을 때 이런 감각은 다분히 프리미엄 브랜드 랜드로버답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잘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감성 포인트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완벽한 하나의 시스템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를 제외하면 1열은 거의 다 수납 공간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 앞쪽에도 이렇게 고무판을 덧대서 미끄러지지 않게 USB 포트도 있고요. 그리고 센터 터널 부분도 아래쪽에 엄청나게 큼직한 컵홀더도 커다랗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사이즈도 크고요. 그리고 열면 냉장고, 요거 진짜 기가 막히는 냉장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랜드로버 계열의 냉장고도 역시 디펜더 130 아웃바운드에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차가 험로 주행에 특화된 녀석임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바로 이 스티어링 휠입니다. 운전석에 딱 앉았을 때 스티어링 휠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요즘 차들과 놓고 봐도 와, 이렇게 큰 스티어링 휠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요것 또한 단점이 되지 않습니다. 험로 주행을 달리다 보면 바위를 넘고 급격히 지형지물을 만나면서 차의 움직임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스티어링 휠이 한 번에 확 꺾인다든지 이럴 때 손가락을 비롯해서 이 잡는 손의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큼직큼직하게 뚫어 놓습니다. 회피할 수 있는 공간을 넓게 마련을 한 것이죠. 이 같은 정체성이 디펜더에서도 고스란히 물려받았고요. 그 결과 조금 더 큼직한 스티어링 휠 사이즈를 갖추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디펜더 130 아웃바운드 2열에 들어왔습니다. 2열 구성 진짜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불만을 가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정통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박스카 디자인의 차 아주 많이 라이벌이 또 생겨났잖아요. 랭글러도 있고 브론코도 있고 G바겐도 있고 다양한 녀석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디펜더의 2열이 그나마 가장 안락하고 좋습니다. 그 이유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시트예요. 이 시트의 재질, 가죽의 느낌이라든지 랜드로버 정말 잘 해내고 있거든요. 디펜더에도 고스란히 이어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착좌감이 꽤나 좋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차의 길이나 크기를 감안하면 무릎과 머리 윗공간은 전혀 부족함이 보이지 않죠. 그리고 나름의 편의 품목이 알차게 잘 탑재가 되어져 있어요. 전용 송풍구를 비롯해서 공조장치 그리고 USB 단자라든지 아주 세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손잡이 같은 거 흔들리지 않게끔 역시나 잘 마련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메르디안 사운드 시스템의 스피커 개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2열을 위해서 굉장히 꼼꼼히 탑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단연 프리미엄 브랜드답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을 꼽자라면 바로 이 발밑 공간이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심지어 살짝 위쪽으로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발밑 공간이라는 부분은 조금은 미스 포인트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이런 실루엣이나 형상, 참고로 이 송풍구 위쪽에도 탑재가 되어져 있고 거대한 파노라마 선루프도 있으니까 개방감이라든지 2열에서의 이동 경험은 충분히 보장한다라는 게 이 디펜더 130 아웃바운드만의 특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디펜더 130 아웃바운드는 기존의 디펜더 130과 다르게 3열이 없습니다. 대신 트렁크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을 했어요. 과연 어느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지 옆문을 열고 시원스럽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0도로 열리는 문 자체가 너무나도 매력적이죠. 안쪽에 간단한 수납함을 비롯해서 공간 기가 막힌데? 너무 넓어요. 역시나 130답습니다. 이런 미끄럼 방지라든지 곳곳에 활용할 수 있는 각각의 기능들이 너무 많아요. 세로형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수납 공간, 진짜 아웃도어에 최적화된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 아래쪽에는 공간이 있진 않아요. 공구함 정도 표현이 되어져 있고 위쪽에도 살짝 작은 수납 공간이 있기는 한데 잔짐을 넣는 정도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본 트렁크 용량이 무려 1329리터에 달합니다. 웬만한 SUV 2열 접었을 때 공간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2열을 폴딩을 하면 어느 정도냐? 무려
2516리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참고로 2열 같은 경우는 리클라이닝도 되고 슬라이딩도 돼요. 그래서인지 좀 더 공간 활용을 잘 할 수는 있는데 완벽히 접었을 때 평탄화는 나오지 않습니다. 살짝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차박을 즐기는 소비자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110 쪽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녀석은 완벽히 평탄화가 되죠. 반대로 내가 이 레저 활동에 진심이고 이 아웃도어 이 라이프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소비자다. 이러면 오히려 이 130 아웃바운드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기존의 디펜더 110이랑 좀 차별점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위에 지붕이에요. 참고로 130 같은 경우는 이렇게 3열 전용 선루프가 뚫어져 있거든요. 아웃바운드는 물론 트렁크로 활용을 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110 같은 경우는 요 양 끝에 별도의 쪽창이 나 있습니다. 예전에 디펜더의 정체성을 계승한 부분인데 130은 그런 부분은 딱히 보이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소소한 차별점 포인트 재미있게 찾아보면 좋겠네요. 네, 랜드로버 디펜더 130 아웃바운드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P400 트림입니다. 이름 그대로 40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거대한 보닛 안에 들어있는 엔진, 직렬 6기통 3.0 가솔린 터보 인제니움 엔진을 탑재를 했고요.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리죠. 최고 출력 400마력, 최대 토크 56kg 포스미터를 발휘합니다. 상당히 거대하고 큼직한 덩치 그리고 몸무게를 감안해도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6초대 중반이면 마크를 합니다. 상당히 강력한 또 이 성능을 갖고 있는 차가 130 아웃바운드 P400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과 같이 일반적인 주행을 이어나갔을 때 살짝 언덕 오르막길이에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속 페달 양 충분히 남아 있고요. 여기에는 8단 자동 변속기도 나름 큰 역할을 해내는 것 같아요. 엄청난 직결감을 요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알맞은 변속 타이밍에 맞춰서 동력 손실 없이 엔진의 힘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붙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엔진과 변속기의 궁합, 즉 파워트레인 역할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적어도 이 디펜더 130 아웃바운드 P400을 운전하면서 성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차만의 특징이죠. 타이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올터레인 타이어 디자인도 상당히 멋있고 오프로드 주행에도 굉장히 강점을 보이는데 이 타이어가 온로드에서도 나름의 역할을 해냅니다. 이처럼 블럭이 깊게 파여져 있는 타이어는 상대적으로 일반 도로 주행에서 좀 승차감이라든지 해를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적어도 이 녀석에 들어있는 올터레인 타이어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줍니다. 정말 부드럽고요. 솔직히 노면 소음이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기본적인 타이어 특성 때문이죠. 그리고 사이드월 자체가 살짝 무르게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험로 주행에서 최대한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바위를 넘고 험로를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급격히 방향 전환을 한다던가 빠르게 코너를 돌아 나갈 때는 차가 살짝 뭉개지면서 조금의 롤을 허용하는 듯한 느낌은 있지만 그렇게 달릴 사람 온로드에서 이 차를 가지고 없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의 타이어 세팅 너무나 온로드에서 잘 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승차감이라는 부분 에어 서스펜션이 최대한 도와주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조화롭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잘 포장되어져 있는 도로 주행에서 장거리 주행을 쭉쭉 이어나가도 크게 피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참으로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확실히 모노코크 바디 타입답게 요철이라든지 불규칙한 도로의 흐름을 최대한 차 자체가 흡수를 하고 운전자에게 안락함을 전달해주는 요 느낌은 바디온 프레임 차와는 완전히 다르죠. 이런 부분 상당히 디펜더만의 강점으로 갖고 간다. 즉 온로드에서도 매우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주행을 할 수 있는 일상 영역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차가 바로 이 디펜더 130 아웃바운드입니다. 네, 본격적인 오프로드 초입에 들어왔어요. 일단은 주행 모드를 살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컴포트에 쭉 있었는데 잔디, 자갈, 눈길, 진흙, 모래, 바위 암석, 도강 정말 다양하게 되어져 있죠. 바위 암석 모드에 놓아볼게요. 중립에 놓고 로우 레인지를 누르면 서스펜션이 부쩍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바위 암석 모드로 바꿔 놓으면 됩니다. 계기판에 정말 많은 것들이 띄워져 있어요. 그만큼 험로 주행에 최적화된 세팅
세팅을 맞춰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속 크루즈 컨트롤도 표시가 되어져 있네요.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떼고 일정한 속도에 맞춰 놓으면 알아서 천천히 흐름에 맞춰서 내려갑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별도의 경사각이라든지 차의 주행 포지션을 알 수 있는 전용 오프로드 그래픽이 표시되어져 있고요. 휠 정보를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척 기대가 돼요. 솔직히 엄청나게 하드코어한 오프로드 주행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세미 오프로드임에도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최대한 서스펜션 올려놓고 도강을 시작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 56kg이 넘는 이 강한 최대 토크가 온통 접지에만 힘을 쓰게끔 만들어 놓네요. 그만큼 가속 페달을 아주 깊게 밟아도 속도가 잘 붙지는 않아요. 최대한 접지의 힘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나름의 깊은 범프 구간을 만나도 차는 너무 좋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정말 이 평지를 달리는 것처럼 쾌적한 승차감을 만들어 줍니다. 좋아요. 이를 바탕으로 확실히 이 로우 레인지에 놓다 보니까 56kg 포스미터에 달하는 강한 최대 토크를 최대한 이 접지에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도에 맞추지 않고, 그래서 이제 가속 페달을 아주 깊게 밟아도 속도가 쉽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최대한 슬립을 허용하지 않고 험로를 주파하게끔 온 신경을 쏟아 붓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살짝은 이제 거친 바위들이 연속되어져 있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서스펜션 부쩍 올라가져 있고, 그만큼 차에 대한 데미지 없이 고개를 하나 또 통과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이게 디펜더죠. 솔직히 온로드에서만 너무 아쉽기는 했어요. 이렇게 자연 속에서 조금 더 거칠게 다뤄줘야 이 녀석의 진가가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올터레인 타이어라 그런지 부담이 없어요. 지금과 같이 가위들을 통과해 나가는데도 쉽게 뭐 스티어링 휠이 틀어진다든지 아니면 승차감에 영향을 준다든지 전혀 없습니다. 온로드에서도 나름의 발군의 실력을 보여줬는데 오프로드에서는 완전히 뭐 놀이터입니다. 이 맛에 이 차를 선택하고 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모노코크 바디의 세시의 강성도 전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아주 완벽하게 차를 잡아서 최대한 단단하게 움켜쥐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기술력 정말 어디 안 가네요. 랜드로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보세요. 앞에 바위가 정말 불규칙하게 다양하게 나타나져 있거든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마음에 들고, 그리고 디퍼런셜 락은 중앙이랑 후륜에 장착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바퀴를 잠그고 풀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경사각 뿐만 아니라 고도라든지 이탈각, 진입각 전부 다 실시간으로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세미 오프로드를 즐기고 있는 와중에 또 잔잔한 물이 나타났어요. 도각 능력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솔직히 이 정도면 그냥 껌입니다. 실제로 랜드로버 디펜더 130 아웃바운드는 도각 능력이 900mm에 달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바퀴 절반 이상 잠궈도 전혀 손색이 없죠. 그리고 그 이상의 급박한 상황에서도 엔진이 꺼지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별도로 쿨러를 위쪽으로 빼놨죠. 이런 엔진의 공기 흐름까지도 위쪽으로 빼놓는 이런 액세서리까지 탑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한 도강에서도 충분히 제 실력을 발휘하는 게 이 디펜더 130 아웃바운드입니다. 조금 더 이제 거친 험로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폭도 좁아지고, 그럴수록 더 짜릿함과 재미를 안겨다 주는 게 바로 이 녀석이잖아요. 한번 끝까지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너무 좋네. 굉장히 경사가 높은 언덕 바위도 오케이 넘어갑니다. 이 녀석 진입각과 이탈각도 상당히 높게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디펜더라는 브랜드 자체가 험로 중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녀석이다 라는 거를 단번에 알 수 있게 하죠. 이번에는 조금 더 굵은 바위들로 가득한 곳을 통과해야 합니다. 조금 더 속도를 줄여 볼게요. 물론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한껏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기가 막혀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양옆 바퀴 그리고 아래쪽에 바닥면까지도 지금 어느 정도의 굴곡으로 내가 주행을 하고 있는지 피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정말 걱정이 없네요. 지금과 같이 다시 또 한번 물을 건너는 순간에도 바닥면도 아주 훌륭하게 잘 표현이 되어져 있고,
이야, 바위 장난 아니다. 살짝 쫄리기는 하는데 차를 믿고 쭉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충분히 해냅니다. 혹시 이런 차를 또 오프로드 중심의 정통 SUV를 몰면 또 이런 맛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차를 사는 소비자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도파민과 그리고 아드레날린을 뿜어내게 만듭니다. 팔봉산 누림길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차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나도 쉽고 안정적이게 여유롭게 올라오는 이 디펜더의 능력, 참으로 놀랍고 대단합니다. 정말 마음에 드네요. 마지막으로 디펜더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녀석 1억 5천만 원 육박해요. 상당히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물론 130 트림 자체가 워낙 또 덩치가 크고 디펜더 라인업 중에서도 상당히 또 상위에 포지션이 되어져 있고 이 녀석은 더더욱 아웃바운드이잖아요. 그만큼 가격이 조금 더 높다. 그런데 저는 이 차가 갖고 있는 정말 다재다능한 능력, 그리고 이 오프로드 실력이라든지 전체적인 차의 상품 구성을 봤을 때 라이벌 대비 그래도 충분히 만족스럽다. 어떻게 말하면 가성비라는 단어까지도 쓰고 싶을 정도로, 물론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는 맞지만 라이벌 대비예요. 그 정도로 상당히 다재다능한 매력을 품고 있는 차가 디펜더 130 아웃바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성 하나만큼은 끝내주는, 도로 위에서 나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이 화끈한 차체 쉐입, 디자인은 물론 액세서리 파츠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디지털 요소도 전혀 흠잡을 곳이 없고요. 랜드로버다운 프리미엄의 그 느낌도 실내 곳곳에서 온전히 감성 품질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로드 주행 결코 부담스럽지 않고요. 정말 편하게 일상에서도 이 차를 다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험로 주행에서는 뭐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단연 압도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 게 디펜더 130 아웃바운드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다재다능한 진짜 멋있는 SUV 랜드로버 디펜더 130 아웃바운드를 만나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듣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위가 너무 많네. 이게 목소리가 떨리고 몸이 장난 아니에요. 너무 재밌습니다. 네, 저는 조금 더 이 오프로드를 이 녀석과 함께 즐겨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